최근에 담배 4갑을 훔쳐서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한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이제 과연 우리가 소년법을 폐지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청소년 그렇게 과하게 또는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 것이냐의 문제, 이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의 문제가 다시 한번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청소년은 우리 청소년 보호법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법률상 보호 대상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분명 우리 청소년 관련된 어떤 소년법의 폐지 문제는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야 될 시기에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소년법으로 정해서 우리 두 분과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두 분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몇 년 전부터죠. 몇 년 전부터 최근까지 우리 소년법 폐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두 분의 입장은 어떠신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김재식 변호사님. 네. 소년법을 폐지하게 되면 결국 형법만이 남게 되는데요. 형법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처벌이 안 됩니다. 예컨대 13세 아이가 뭐 살인을 저질렀다, 그럼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소년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도 소년원에 보내거나 의료보호시설에 그렇죠. 위탁을 해서 보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반면에 그 14세 이상의 그 성인과 마찬가지로 처벌하자고 한다면 15세 어떤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사형을 언도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중학생을 사형시키는 그런 광경을 또 TV에서 봐야 됩니다. 그것이 맞느냐. 또 이렇게 성년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된다면 지금 선거권이라든지 뭐 청소년 보호제도 같은 것들을 다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다만 소년법상의 여러 그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958년에 만든 법이라 현재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자, 우리 김재식 변호사님, 폐지는 아니고 다만 이제 그 내용을 개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효영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저도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법이라는 것은 결국 한번 개정하면 되돌릴 수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엄벌주의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강하게 처벌을 하면 범죄가 예방되는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사실 엄벌주의가 그다지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많은 실증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최근 들어서 발생했던 이런 잔혹 범죄와 관련해서 소년법을 폐지하자라는 그런 좀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좀 신중하게 현행법에서 사실은 좀 법 제도 자체는 잘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실행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